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는 논란이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재초안이에요. 재초안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제도예요. 재초안이 없어지면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건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순과 함정이 좀 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긴장하면서 뭔가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떨고 있느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는 논란이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재초안이에요. 재초안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제도예요. 일반 아파트의 상승분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분, 초과 이득이 더 많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 이 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고자 하려면 재초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걸 폐지해야만 서울의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과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재초안을 폐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재초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재초안이 재건축,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순과 함정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수요를 언급하지 않아요.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잡힌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재초안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한테 이득이 좀 많이 가야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이득을 세금으로 다 환수해 간다라면 조합원이 얻는 이득이 약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나름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요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수요를 일종의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지금 낮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걸 통해서 수요가 이만큼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린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재초안이 없어지면 수요는 고정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재가 생기면 매수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매수를 미룰까요? 호재가 생겨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재초안이 없어지면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건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면 수요자가 현재 상황보다 재초안이 있는 상태보다 재초안이 없어지면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공급도 늘어나지만 수요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면 된다라는 이 명제 논리에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논리에서는 수요를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 곳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공급이 늘어나는 정도와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를 비교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비교 우위가 있을 때만 이 논리가 통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수요가 생기는 시점과 공급이 생기는 시점이 원래 일치해야 상쇄하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생기죠. 자, 공급은 언제 생깁니까? 공급은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약 3년 정도 후에 추가 공급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제초안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늘어나는 수요는 언제 생길까요? Now,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이 지금은 늘어나지 않아요. 공급은 제자리에 있는데 수요가 지금 당장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금 시장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모순적인 논리를 펴서 사람들을 일종의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차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 이런 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일종의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이 시장론자, 상승론자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수요가 늘어나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를 전개할 때 자기가 어떤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기보다는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 게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명목으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만 공익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죠. 근데 제가 강조했지만 시간차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사면 나한테 이득이 생기잖아요. 사업이 그 다음에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나는 환수당하지 않아.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요는 지금 당장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지금 안 생긴다니까요. 그럼 이미 시장에서는 오르고 난 뒤에 공급해봤자 그 뒤에 또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시장을 막는 역할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제초안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제초안을 폐지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유지하는 게 맞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지금은 제초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 왜? 제초안이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더뎌지고 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춰진 건 아니거든.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수없이 많은 현장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제초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장이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안정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공급의 시간차가 생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수요도 되지만 이게 쌤쌤이 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차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생기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정부가 신중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제초안이 유지되나 없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